안녕하십니까, 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만을 가지고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사주 하나를 적어봤는데요. 신축년 기해월 임자일 을사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여러분이 사주를 이렇게 적으면 맨 먼저 일간에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 임수에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사주는 해월, 자기하고 같은 계절에 태어났죠. 자기 계절에 태어난 또 지지도 보니까 나하고 같은 오행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해월 임수일간이 자수를 보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수기가 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사주 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사주 감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사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주 주인공의 성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주 주인공의 배우자 관계, 이성 문제, 이성.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 문제. 이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허약한 체질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업 문제. 사실 이 직업 문제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직업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콕 집어서 이런 직업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구성을 보고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추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종합 감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운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운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지 개운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는 그 과정인데요. 저는 오늘은 이 여섯 번째는 생략하고 이 1번부터 5번까지 구성, 그 다음에 성격, 이성, 건강, 직업 요 정도만 일단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기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주 감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기본이 완벽해야 나중에 운 보는 법, 그 다음 개운하는 법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상에 올리는 거 보면 아주 핵심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복잡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결국은 혼돈이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핵심만 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실력이 늘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이 사주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과연 이분은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첫 번째 구성, 오행 한번 따져볼까요? 목화, 토, 금, 수. 이 사주에서 목은 몇 개죠? 저 을목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화는 사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토는 기토, 축토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금은 신금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수는 하나, 둘, 3개인데요. 저는 이게 월지는 여기다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월지는 내가 태어난 환경이기도 하지만 월지는 타 간지에 비해서 2배의 힘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간지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기운,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금과 수는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목화토 나머지 기운은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5대 4로 신강한 사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억부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신강하면 나를 돕는 인수 비겁보다는 내 기운을 덜어주는 식재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 구성을 보니까 이 사주는 금수는 크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고 이 목화토가 필요한 사주다. 우선 이제 뭐 단편적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구성만 보고 일단은 이 사주는 목화토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 사주를 보면은 겨울에 태어난 임수지요. 그래서 겨울생 임수일과는 어떤 오행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절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일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첫째는 이 사주 구성을 보면 이렇게 수가 강하고 또 토, 금, 축이 다 음토잖아요. 음기잖아요. 이게 오직 양기는 을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된 사람들은 일단은 조우상으로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화에는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사화, 오화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근데 우선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수기가 강할 때는 그냥 놔두면 다 물이 흘러가서 필요 없는 물로 돼버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쓸모 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댐을 막아서 그 물을 우리가 필요한 용수로 바꾸려면 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방이 필요한데 이것은 토도 6가지가 있죠. 토는요. 그래서 일단은 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한 기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설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 기운을 자연스럽게 빼는 수생목 해서 목 기운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구성을 봤을 때도 목화토가 필요했었는데 이 조우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목화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주 강약에 따라서도 강약에 있어서도 목화토가 필요하고 또 억부로 봐도 목화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조우로 봐도 목화토가 필요하고 이런 사주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쉽죠. 같은 오행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운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사주는 보니까 금수보다는 목화토가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주 감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주의 주인공의 성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격을 판단할 때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사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간부터 우선 일간 임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자 일주들은 좀 자존심 고집이 세다고 했는데 또 계절도 보니까 나하고 같은 계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심 고집이 자고가 대단하다.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 여러분 생각이 이 사람은 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데 막상 또 자기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감정할 때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일단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은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왜 임수일관들이 멋쟁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우선 가장 보기 쉬운 옷맵시부터 한번 봐보세요. 딱 보고는 아 오늘 그 화려한 의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음. 이렇게 일단 운을 띄운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 참 그 수일간으로 태어나서 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데 한 가지 조금 고집이 좀 세시네요. 이렇게 말을 슬슬 풀어 나가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딱 닫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어, 그래도 여러분이 명리를 했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일단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긴 한데 에, 자존심 고집이 세서 자존심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 기운이 강하면 또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오행이 또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참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냥 자존심 센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아, 이성 문제. 자, 이성 문제는 여러분이 일단은 배우자 궁을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여덟 글자 중에서 배우자 궁은 어딘가요? 요 일지가 배우자 궁이죠. 그래서 첫 번째 궁, 궁을 우리가 자리라고 하는데요. 배우자 자리가 희신인지 기신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해월 임자 일주가 수 기운은 별로 아까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배우자하고 이렇게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다. 일단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여러분들이 당신은 배우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겠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자수를 한번 봐보세요. 자수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당신은 너무 그 강한 성향 때문에 조금 배우자하고는 소원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말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내공을 쌓아야 돼요. 내공이 쌓인 다음에 사주 상담을 해야지 어설픈 상태에서 사주 상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신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상대방하고 사주 감정을 할 때는 많은 연습 또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멋진 소설을 써서 녹화도 해보고 또 직접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희신은 아니고 기신이죠. 그래서 배우자와는 무정하다.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을 봅니다. 성, 육친. 이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성을 보니까 나한테 처는 사화잖아요. 처가 그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 나하고 가까운 자리, 자수나 월간이나 월지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지에 있다든가 연주에 있다는 것은 나하고 멀게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다. 그래서 성으로 봐도 이게 정제는 와이프하고 정이 있는 것을 말하지만 편제는 다르지요. 뭐 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니까 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편제할 때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사화가 임수일간의 사화는 천을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여러분이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성으로 보나 궁으로 보나 이 사람은 배우자의 관계는 원활하지는 않겠다.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길러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자기가 강하다고 해서 윽박지를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내가 사주가 강하다는 것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주기부부. 이거 뭔지 아시나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말부부, 기러기부부를 제가 줄여서 주기부부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자고도 그랬죠. 자존심 고집. 주기하면은 주말부부, 기러기부부. 이렇게 사주가 강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주말부부 한다든가 또 기러기부부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사는 게 좋겠죠. 옛날에 우리 부모들 보면은 부부는 절대 한 이불 속에서 자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사주가 이 강한 사람들은 갈등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음기가 강한 사주들, 특히 수나 이렇게 금이라든가 이렇게 음기가 강한 사주들은 수족이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 수족 냉증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손발이 차갑다. 수족이 차갑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기운이 가가면 맨 먼저 손해보는 오행이 뭘까요? 화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 소장, 시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장,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임수일간인 수생목 목생화에서 상관생자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간목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는 꺼지지는 않습니다. 이 불이 꺼져버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꺼지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이거는 뭐 좋진 않아도 보통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가 강하면 두 번째 손해보는 기운이 토겠죠. 이 기토 정도는 뭐 쓸려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토는 위비장인데요. 토를 한번 볼까요? 자, 기토가 이 축토 뿌리를 갖고 있죠. 또 사중에 무토, 해중 무토가 있어서 기토가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가 아주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지도 않다. 이것도 세모. 그럼 이 사람 전체적으로 건강을 볼 때는 그래도 무난하다. 이 정도면 무난하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일제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체력이 아주 좋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체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문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직업. 이런 사람은 직업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사주만 딱 봐갖고는 모르겠죠. 항시 여러분이 감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 순서에 정해놓고 해야 이게 논리적이지 막연하게 이 사주 보고 직업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선 수라고 하는 기운은 목에다가 수생목을 하잖아요. 목.
그래서 수생목을 한다는 것은 배워서 써먹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육, 유경 쪽이 아주 좋습니다. 교육이나 유경사 이런 게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주 보면 해월 임자일주가 상관생지하고 있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재다능, 호기심, 다재다능.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능, 예술, 기술.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분방한 직업, 쉽게 말하면 조직 딱 틀에 짜여진 조직 생활보다는 뭐 자격증을 이용한 뭐 자영업 쪽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격증을 이용한 자영업, 우선 뭐 그렇다고 해서 조직 생활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보면 이 정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직 생활도 가능한데 오래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상관 생지한다는 것은 식상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보다는 자유스러운 직업이 좋다. 만약에 여기가 간목이 왔다면 사업가가 될 수 있겠죠. 사업가. 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신, 생재, 재생, 관까지 가야 사업가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상관, 생재까지 하고 관을 못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영업, 그냥 작은 사업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은 자격증을 이용한 자영업, 그러니까 조직생활보다 뭐 꼭 자격증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적이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5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